유독 퇴행성 관절염에 취약한 분들이 계신데요. 가장 첫 번째는 O자형 다리를 가지신 분. 오다리. O자형 다리는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이나 압력이 안쪽 연골에 집중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활동할 때 무릎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안쪽 연골이 빠르게 마모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O자형이신 분들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퇴행성 관절염에 취약한 또 다른 유형은 중년 여성입니다. 아니 중년 여성은 왜요? 왜 취약한가요, 선생님? 네, 중년 여성의 경우 평소에 여성분들이 가사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 속 잘못된 자세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연골의 두께와 호르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릎 연골의 두께는 3에서 5mm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의 연골이 두께가 더 얇고 예. 부피도 더 적다는 거죠. 게다가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 중 하나가 연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해서 뼈와 연골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퇴행성 관절염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런 거 미리 알았다면 어머니 무릎 건강 좀 잘 챙겼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어머니도 무릎 아프단 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자, 퇴행성 관절염에도 진행 단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구별이 될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 1단계는 연골이 조금씩 마모되기 시작한 상태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막 진행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관절의 간격이 1단계보다 좁아져 있고 연골은 더 많이 마모돼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 증상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무리하게 움직였을 때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기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서 3단계가 오면 관절 간격이 50% 이상이 줄어든 상태로 오래 걷기가 어려워지면서 2단계와 달리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붓거나 통증이 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관절이 뻣뻣하다, 다리를 펴기가 불편하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말기라고 불리는 4단계가 되는데요. 알기예요. 관절 간격이 75% 이상 줄어든 상태로 이건 거의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닿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부터는 통증이 심하고 잘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이렇게 듣기만 해도 뭔가 제 무릎이 아파오는 듯한 느낌이 단계별로 아픈 것 드는데요. 같아요. 단계별로 증상이 다 다른 만큼 치료 방법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 치료도 단계별로 모두 다른데요. 퇴행성 관절염 1단계에서는 무릎이 뻑뻑한 느낌은 있는데 거의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의료적인 치료보다는 무릎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체중 감량이라든지 하체 근력 운동으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좋겠죠. 운동. 그리고 2단계에서는 무리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약물 치료나 주사 시술로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골 주사가 있는데요. 연골 주사는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고 나면 관절의 불편감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이미 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존적인 치료가 아닌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가게 적극적인 되는데요. 치료. 연골이 많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연골을 지키기 위한 자가골수 세포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술법은 환자 본인의 골반뼈 골수에서 골수 세포를 채취해서 무릎 관절 내에 직접 이식하는 건데요. 네. 시술 시간이 짧고 빠르게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연골 주사들에 비해 다소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3단계까지는 어떻게든 연골을 좀 지키는 방향이고 4단계부터는 치료가 좀 바뀐다면서요. 네, 마지막 퇴행성 관절염 4단계에서는 인공관절을 새로 갈아 끼우는 인공관절 삽입술이라는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4단계라고 해서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마디로 수술의 중요 요건 중 하나가 환자가 수술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드냐입니다. 인공연골의 경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나이가 아직 젊은 분들에겐 최대한 수술을 늦추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